자, 이번에는 OOS 2.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OS 2.0이란 저희가 일반적인 서비스에서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카카오 계정이나 구글 계정이나 메타 계정으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로그인을 구현하는 하나의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자, 저희가 만든 자체 서버가 아니라 OOS 인증 공급자, 즉 OOS 인증 공급자는 구글이나 깃허브, 카카오 등 인증 정보를 제공해주고 저희가 만든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증 정보를 대신해서 공급해주고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해주는 공급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OOS 인증 공급자를 통해서 로그인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셜 로그인에서 구글이나 기타 서비스들을 사용을 해서 로그인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 권한을 얻어서 이를 증명하는 토큰을 발급을 해주게 되는데, 이 토큰, 즉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받으면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저희가 만든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유효한 자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성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OOS 2.0이란 OOS 로그인을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OOS 2.0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방식이나 JWT를 이용한 로그인 방식 등 이러한 이전의 로그인 방식들은 서비스별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로그인 정보를 기록을 해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든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서비스고 인증되지 않은 서비스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를 저희가 만든 앱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OS 2.0을 사용을 하면 저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글이나 카카오, 네이버, 깃허브 등 소셜 로그인을 제공해주는 인증 공급자들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OOS 2.0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리소스 오너는 액세스를 진행하는 유저를 가리키게 되고요. Authorization 서버는 유저에게 토큰, 즉 액세스 토큰을 발급해주는 공급자입니다. Authorization 코드는 사용자가 실제로 저희 서버나 DB에 저장되어 있는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한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받기 위한 코드고요. 마지막으로 액세스 토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버나 DB에 저장되어 있는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자격 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코프는 액세스 토큰에서 어떤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권한을 지정해 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구분해야 될 것이 Authentication과 Authorization입니다. 사용자가 제일 처음 로그인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로그인에 성공을 한 상황을 Authentication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증이 성공했다는 뜻이고요. 인증이 성공을 하게 된 이후에 사용자가 인증은 받았지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지를 지정해주는 과정이 Authorization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한 유저와 가입하지 않은 유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authorization에서 스코프를 다르게 지정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uthentication이 우선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authorization을 발급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OAuth 2.0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플로우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저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로그인 폼에 사용자의 이메일과 패스워드 등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해서 폼을 날리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OAuth 공급자에게 authorization 코드를 제일 첫 번째로 요청을 하게 되고요. OAuth 공급자는 authorization 코드를 발급을 해서 이전에 기존에 사전에 저희가 발급을 해놓은 제작을 해놓은 앱에 저장되어 있는 redirect URL, 콜백 URL이라고 하죠. 콜백 URL을 사용해서 authorization 코드를 부여를 하고 redirect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이 끝이 나면 authorization 코드를 획득을 하게 되고요. authorization 코드를 세 번째로 저희가 만든 서버, 익스프레스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단에서 authorization 코드를 가지고 바로 액세스 토큰을 얻어올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은 보안상 위험하기 때문에 서버를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받아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authorization 코드를 전달을 했다면 네 번째로 서버에서는 이 authorization 코드를 통해서 OAuth 공급자에게 액세스 토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authorization 코드를 전달받은 OAuth 공급자는 본인이 발급한 authorization 코드를 비교 검증을 한 후에 해당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을 부여를 하게 되고요. 서버는 액세스 토큰을 전달을 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액세스 토큰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6번째 단계까지 모두 완료가 되면 클라이언트는 이 다음부터 액세스 토큰을 자신의 요청에 태워서 서버에게 한정된 리소스를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는 이 액세스 토큰을 받아서 DB나 API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검증을 하게 되고 사용자에게 그에 맞는 리소스를 전달을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OAuth 2.0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구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과정, 이 플로우를 통해서 OAuth 2.0 로그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코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개선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